유럽 그린딜의 핵심은 경제 성장은 지속하되 자원과 에너지 사용은 줄이자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와 에너지 사이에 탈동조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종호입니다. 왜 그린 뉴딜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금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전기 사용료를 내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전기 요금이 맞는 말일까요? 전기세가 맞는 표현일까요? 정답은 전기 요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기 요금에 부가세를 빼고는 세금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 나라들은 전기 요금의 세금을 30%, 심지어 50% 넘게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일본이나 독일의 전기 요금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전기 요금 올린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매우 듣기 싫어하십니다. 전기 요금을 올려야 전기 사용을 절약하게 되고 탄소도 적게 배출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만나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과제로 기름값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차 2대 중 거의 한 대가 SUV, 버스, 트럭 등 경유차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경유는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경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염 비용을 감안하여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경유차가 줄어들고 친환경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표가 떨어집니다. 라고 걱정합니다. 모든 나라가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정치적 이념을 떠나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가 똑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덴마크 국민과 같이 정부가 전기요금을 내리겠다고 해도 당분간 재생에너지 산업을 더 키우기 위해 높은 전기요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풍력 발전에 대해 온 국민이 높은 수용성을 갖다 보니 이제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0%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전기요금이나 기름값을 올리고자 하는 정책을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 따로, 경제에 대한 인식 따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경제 위기와 환경 위기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후폭풍이 무섭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2차 세계대전 후 75년간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 전망치를 보면 2020년 미국은 마이너스 8.0%, 유로존은 마이너스 10.2%, 한국은 마이너스 2.1%로 예측했습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글로벌 대참사입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경제 여건은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온실기체로 인해 기후변화가 일어난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산업계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는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폭염과 호우, 가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산업 시설이 파괴되며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기후 위기로 나아가 기후 비상 상황으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대규모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겪게 될 경제적 피해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가 큰 물난리를 겪었습니다만 제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에 내릴 예상 강수량을 토대로 통계 모형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한 해 최대 약 24조 원의 재산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와 기후 변화라는 초유의 복합 위기 앞에 유럽 연합이 먼저 나섰습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폰데어 라이엔 의장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 극복을 언급하면서 유럽의 그린 딜은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그린 딜은 탄소를 감축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그린 딜의 핵심은 경제 성장은 지속하되 자원과 에너지 사용은 줄이자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와 에너지 사이에 탈동조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화석연료 사용에 기반한 경제활동에서 탈피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경제와 환경, 개발과 생태는 상충된다는 캐캐묵은 이분법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유럽연합은 그린 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7년간 최소 1천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이 포함됐습니다. 국회가 확정한 제3차 추가 경정 예산 35조 1천억 원 중 그린 뉴딜 관련 사업은 1조 2,200억 원으로 3.4% 비중입니다. 정부는 그린 뉴딜의 향후 5년간 총 42조 7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유럽의 그린딜 사업부가 비교하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예산을 적재적소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야만 그린 뉴딜이 지향하는 목표와 전략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린 뉴딜이란 무엇입니까? 뉴딜은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위한 정부와 국민 사이의 협약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린은 경제와 환경, 성장과 보전 등 기존에 상충하던 가치를 조화하여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을 종식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전매에 내건 새로운 사회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단순히 기후 문제만을 위한 해법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말 그대로 효과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략인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에 그린 뉴딜을 추진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공기와 물과 같은 환경이 깨끗해지는 역설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올봄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았음을 모두 느꼈을 것입니다.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도 델리시에서는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제와 환경 사이에 선순환이 가능하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전 세계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린 뉴딜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환경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둘째, 경기 부양 효과입니다. 그린 뉴딜 사업의 경우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분산형 발전 방식이 확대되면서 이들을 촘촘히 연결하는 전력 개통망 설치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도심에서 빗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저장 시설이나 상하수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지하망에 대한 투자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산업 파급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사업들입니다. 이들 사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이른바 스마트 SOC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혁신 효과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산업은 격변과 혁신의 용광로입니다.
기술 혁신과 시장 개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급격히 싸지면서 기존 발전 방식의 발전 단가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이른바 그리드 패러티가 곳곳에서 달성되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을 예로 들어보죠. 날개 블레이드죠. 지름이 200m가 넘는 발전 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의 초대형 해상 풍력 발전기가 속속 개발 설치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놓여 있다 보니 경제 주체에 대한 의사결정 신호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온갖 칸막이와 규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산업은 혁신 잠재력이 가장 크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혁신하지 못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현재 4.5%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혁신과 변화의 기회를 열어줘야 합니다. 넷째, 주민 소득 창출과 국가 균형 발전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분산형이자 주민 참여형 특성을 지닙니다. 지역에 소재한 중소발전 사업자들과 건설 업체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주민 지분 참여형 방식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주민의 유기적 협력과 상생 구조가 정착된다면 재생에너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수익성 확보와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 창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업 회귀, 리쇼어링이죠. 효과입니다. 코로나19는 국제 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는 글로벌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분위기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해외에 나간 기업들의 국내 회귀, 나아가 해외 첨단 기업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RE100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RE100이란 재생에너지 100%를 의미하는데 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은 물론 중간재 공급 업체에 대해서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함을 말합니다. 현재 RE100 캠페인에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250여 개의 세계적인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는 애플 같은 회사에 휴대전화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애플에서 RE100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할 때 동참하지 않는 기업은 극단적으로는 애플에 수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충과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린 뉴딜은 단순히 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신성장 산업이자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경제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기후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제경제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린 뉴딜을 통해 우리 경제와 국토, 후손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의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 위기는 불편하지만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진정한 그린 뉴딜을 위해서는 우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를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린 뉴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